중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수업까지 하는 PPT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재수없는 애들이죠. 그렇죠? 재수를 할 수 없는 애들. 그렇죠? 그 재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2028학년도부터는 입시 체제가 바뀌고 교과 과정이 바뀌고 평가 방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올해 고3 아이들은 재수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8학년도부터는 재수를 하고 수능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도 정시에서도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평가라는 것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고3은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반대로 고2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에서 수능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1이가 똑같아요. 내신에 무슨 걸지 않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것만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숫자를 뛰어넘는 글자 기록의 설계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입시를 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려면 대치동을 많이 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 목동이나 중계동으로도 많이 가시고 실제로 제가 근무를 하는 곳은 대치동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목동이랑 중계동 그리고 사실 전국으로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계속 이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는 대구시 학원연합회 그리고 부산시 학원연합회에 가서 원장님들 대상으로 또 똑같은 강연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후기는 뭐 학원으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도 되고 후기 양은 좀 길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4월달부터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블로그에다 좀 써달라고 자료가 그냥 오실 때마다 보려니까 너무 텀이 길다 좀 블로그 좀 해라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4월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덕서고랑 와보고 고등학교 분석을 해서 올려놨어요. 좀 도움 되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홍보할 거예요. 보내주시는 후기는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6가지 형태를 좀 잡아왔어요. 고2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오늘도 저는 이따가 밤 9시 반에 줌으로 컨설팅을 해요. 1학년 학생부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수행평가 물밀듯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나를 도와주는 70분짜리 온라인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사실 생명 쪽을 가고 싶은데 지금 제 내신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죠. 몰라. 너희는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요즘 고2, 고1은 너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5등급 체제에서 고3 때까지 평균 1.00 등급이 나오는 아이부터 평균 3.00 등급까지만 왜냐면 그 밑에는 사실은 좀 많이 힘들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끝내기 많이 힘들다라는 판단이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왜냐면 밑에 거 보여줄 의미가 없잖아요.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학교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글자가 중요해지느냐.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다면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최소 40%, 많으면 50%,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100%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학교에서 나오는 양식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만점이 되죠. 그런데 그 만점 받은 걸로만 적히면 글자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설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고 사례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특목자사고는 사례를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 조카도 동두천 외고 2학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네,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희한하게 두 과목만 봤어요. 국어하고 문학하고 대수만 봤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자마자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내려놓고 왔습니다. 네, 왜냐면 특목자사는 성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수행평가를 다 붙여주고 있는데 수행평가의 질이 너무 높습니다. 그게 서류에 적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고는 서류의 질을 높여야 내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생긴다. 네, 그래서 서류평가라는 카드, 그리고 초격차, 이런 말 좋아하죠. 네, 초격차를 만든 실제 3대 합격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서울, 대치동, 목동 잘하는 애들 거 아니고요. 네, 인천에 있는, 경기에 있는 완전 좀 외진데 있는 학교. 네, 거기서 아예 선생님들이 서류 관리를 신경을 안 쓰던, 네, 그런데 서류 관리에 신경을 썼더니 반대로 신경을 안 쓰는 합격과 불합격이 명확하다. 실제 사례 보여드리고 실제 학생부 사례도 보여드리고 마지막 두 군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수행평가를 연결지어서 준비를 해놓는지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후기를 남기면 어마어마한 걸 드린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혹시 만다라트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다라트.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크셨어요. 만다라트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표를 하나를 잡고 구분을 몇 개로 네. 세부적인 오타니. 우리 아이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 잘 다니는데요. 네, 오타니가 만다라트를 공개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네, 만다라트라는 건 제가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세트 생기부 관리 수업에 적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고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문과에 있는 과 2개,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이과의 생명과학, 기계공학 4개 과에 대한 만다라트를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만다라트는 쉽게 말하면 가운데 진로, 그리고 나머지 8개의 키워드를 만듭니다. 그 키워드는 아무래도 국영수 사과, 한국사, 그리고 진로와 자율활동을 넣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8개의 활동들. 그래서 이게 고3 때까지 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과목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목 간의 융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해낼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예를 들면 툭 까놓고 덕소고에서 고3 때까지 쭉 내신 평균을 냈더니 2.2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덕소고에서 1.6등급을 맞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대학을 잘 갈까요? 누가 잘 갈 것 같아요? 당연히 1.6등급이겠죠.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안 뽑을 거라는 거죠. 물론 교과 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등급을 보니까 1.6등급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 넣지 못했지만 원장님이 또 불러주신다면 아예 교과, 종합, 정시까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과 지금 파릇파릇한 새싹들의 대학 목표는 스카이가 돼야죠. 네,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의시, 건동홍수, 국숭세 단 정도의 학교들은 교과 전형으로 뽑을 때도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아요. 그리고 내신에다가 지금 서류평가라는 비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게 최소 10%, 많으면 4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류라는 건 성적에다가 무조건 추가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등급과 9등급을 어떻게 비교할까? 사실 이거는 믿지는 마세요. 믿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정도가 가능하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 지금 많은 걸 아이들은 겪고 있죠. 고3은 1학년 때 배우면 2학년, 3학년 때 일반 진로 선택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고2부터 1학년 때 배우고 나면 일반 진로, 융합 선택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다양한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의 취지겠죠. 그런데 5등급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불리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니요. 내신은 어쨌든 단위 학점이죠. 학점과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등급에 의해서 평균 등급이 만들어져요.
1.18이 될 수도 있고요. 1.19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성적의 등급의 평균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고3만 예로 말씀드리면 고3은 일반 선택까지는 9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면요. 9등급으로 안 나와요. A, B, C로만 나와요. 절대평가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영미문화인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고3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약정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고3은 영미문화인기를 수강하면 A, B, C로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A를 받는 비율이 일반고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A를 받아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만 공부하면 굳이 학원에서 내신 대비 안 해도 A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일부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A를 받으면 만점이에요. 1등급처럼 대우를 받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지금 고2부터는 이 영미문화읽기라는 과목이 5등급입니다. ABC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국영수는 융합 선택 과목까지 모두 5등급으로 나옵니다. 사회랑 과학은 융합 선택을 제외한 진로 선택까지가 5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3 때까지요. 내신에 허덕이 하나라도 놓치면 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아이들의 등급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융합 선택 가보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있어요. 직무영어, 영미문화 읽기, 독서 토론과 글쓰기, 언어생활 탐구. 과연 이런 걸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교과서가 있을까? 프린트로 할까? 어떻게 평가하지? 어쨌든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등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등수만 가지고 아이들의 우열을 가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잘 보자. 그래서 지금 고2부터는 고3까지는 국어 수행평가를 했다가 기록이 되는데요. 지금 고2부터는 국어 수행평가라고 안 하고요. 독서 토론 활동, 정확한 수행평가명이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명을 본 순간 이 학교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수행평가를 하는 거다. 아니면 수행평가가 왜 이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하는데 서술형 문제풀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책을 선정하고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쓴다. 경쟁력 있네. 이게 수행평가의 질이 될 거고요. 그게 서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의 서류 합격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고1들 대상으로 평균 1.00 등급이 될 아이들의 인원수를 예측한 건데 실제로 이 인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 경기 쪽에서 예상한 걸로 전국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따져봤더니 어떤 학교는 1.00 등급 나온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모든 교과, 5등급으로 산출되는 교과의 내신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과정 같은 거 2등급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00 등급 받는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예측할 때 7,000명 정도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27학년도 의학계열 모집 정원이 7,700개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1학년 입학 정원을 모두 합치면 11,000명 정도예요. 1.00 등급을 받아도 서울대를 못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머리를 써요. 우리는 교과 전형으로 안 뽑아. 종합 전형으로 뽑을 거야. 종합 전형은 내신의 비율을 가장 낮추고요. 서류와 면접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일반고에서 가려면 전교생 중에 3명밖에 추천서를 못 받아요. 28학년부터. 지금 27학년도까지는 전교생 중에 2명만 추천서를 받아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좋은 애 2명이 받아요. 그리고 이 2명이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걸 만족해야 합격해요. 서울대 수능 최저 몇일까요? 참고로 3합입니다. 3합 몇 정도 돼야 서울대 합격할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5. 또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3합 몇 정도 될까요? 몇 정도 돼야 될까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3합 5.
대부분 3학 5 정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는 3학 7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사례를 들려드리고 작년에 여기에도 있어요. 그 학생부가 있는데 내신 평균이 1.08입니다. 미쳤죠. 너무 잘했죠. 그렇죠? 이 친구는 수의학과를 쓰고 싶었어요. 서울대를 썼습니다. 추천서를 안 받겠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능 최저가 인천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중심부를 벗어날수록 내신 좋은 친구들이 왜 서울대 쓰기를 힘들어하느냐? 수능 최저가 3학 7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28학년도부터 2명 추천에서 3명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는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만 경쟁하는 전형이 생깁니다. 수능 최저 없이. 그게 서울대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야 서류와 면접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 이제 입시 어떤 설명회나 그런 결과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인서울 마지노선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으로 뽑을 때 5등급에서 1.667이면 인서울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5등급 때 누적 비율을 따지면 한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져보면 12% 안에 드는 애들. 그리고 9등급으로 환산해보면 2.7등급 정도가 됩니다. 2.7인데 교과를 쓴다. 인서울 아예 밑에 있는 학교죠. 그것도 모든 과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기학과는 못 써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위에 있는 게 5등급의 등급 평균이고요. 밑에 있는 게 9등급으로 환산한 내신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등급이 나온다. 그럼 교과 전형으로 인구는 고려대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으로 자연은 연세대 추천형 전형. 종합은 서울대 직윤. 종합은 자연은 서울대 일반.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중요한 건 예측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산해보면 이 정도가 될 거니까 이 정도로 생각은 해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미 중간고사 끝났죠. 저도 아들이 고1이거든요. 참고로 여기 그거잖아요. 내신 200점 만점으로 나오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저도 경기도 김포라서 제 아들은 200점 만점에 내신이 나왔었죠. 중이 제 머리 묶어놓는다고 저는 수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수학을 강의한 적이 없어요. 학원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보내주기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신이 나왔는데 149만 나왔었어요. 난리 났죠.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포에도 명문고들이 있거든요. 신생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안 다니던 학원 윈터를 넣었습니다. 3개월 참아, 버텨. 그럼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한 과목을 제외하고 다 2등급이 뜨긴 했어요. 근데 그 2등급의 퍼센테이지가 10% 초반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등급이 1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기말고사 때 더 힘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등급은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이거에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틀을 잡아보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1.5등급 정도가 되면 2.3등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으로 이 정도를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학급들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죠. 한 장 더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그냥 더 넘어가 볼까요? 1.5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번 중간고사 봤더니 야, 어떻게 다 3등급인데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중학교 때 성적 잘 나왔다가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케이스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중학교 때 감성으로 공부한 애들은 뭐 내신 190 나와도요, 고등학교 가서 2, 30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공부 방법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다음 거 볼까요? 1.8 정도로 내려가니까 2.88 정도 나오네요.
그랬더니 한양대가 아니고요.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명지대, 숭실대, 건국대 자기 추천. 그런데 요거는 사실 저는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건국대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는 가능해 보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2.4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내신 환산 3.8 정도 되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직 아닌데 나오네요. 그죠? 가천대 나오죠. 명지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대입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요.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세종대, 단국대를 쓰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대부분 가천대로 저는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신 평균만 놓고 보면 가천대 커트라인은 매우 낮아요. 근데 낮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요 1단계 서류평가를 해서 뽑는 인원수가 정원의 3배수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애들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가천대는요 5배수 이상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솔직히 내신 따기 힘든 학교 많죠. 그나마 여기 덕소나 와보는 인원수가 300명이 넘어가죠. 그런데 경기, 서울로 가면요 한학년 인원수가 150명이에요. 내신 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서류와 면접의 기준을 높입니다. 그래서 5배수, 많으면 8배수까지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뽑힌 아이들이 내신이 안 좋아도 말 잘하고 고등학교 때 활동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천대 합격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저는 인원수 많은 데 선택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학교들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갈 때도 저는 인원수 많은 학교가 좋다고 얘기해요. 1학년 모집 인원이 1000명 미만이야. 그러면 일단 제껴. 인서울은 거의 다 1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들 있죠.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데들은 3000명 넘게 뽑아요. 4000명이 넘어가도 돼요. 4000명 넘는 학교는 전국에 손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천대. 가천대는 한 4, 5년 전부터 급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예전 같으면 가천대요? 어디 써요? 라고 했던 애들이 선생님 가천대는 써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죠. 저는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갈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천대 바람잡이 무시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면접이 중요한 학교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나오겠죠. 서울신학대 나옵니다. 신학대 아닌가요? 네, 종합대 이름입니다. 협성대, 성공회대, 강남대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들어봤어요? 협성대, 성공회대, 강남대, 강남대 강남에 있나 이러는데 용인에 있어요. 협성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성공회대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맞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네, 인서울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구로구 쪽에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 나와서 너무 잘하는데, 성공회가 뭔지 알아요? 성공회 혹시? 성공회? 잘 모르죠. 나중에 종교교육 배우면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성대, 강남대, 성공회들도 예전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4년제는 갈 수 있다면 가라. 그리고 이런 학교에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신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대학원을 서울로 와야 돼요. 요즘에는 대학원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수 많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자기 전공 하나만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인원수가 많아야 과가 많겠죠.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게 많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구국이나 지역거점 국립대나 아니면 캠퍼스를 가야 돼요. 단국대, 건대, 고대, 홍대, 세종, 아니면 천안, 다 캠퍼스가 있죠. 연대 미래캠, 그렇죠? 이런 데를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고3에게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고1, 2 아이들 내가 현재 시점에 어떤 게 가능한지 알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좀 갈 텐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려보고 일단 모든 급제에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신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고3 때까지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포기하지 말고 내신에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요번 중간고사 때 나름 잘했어. 기반에 올라갈 거야 라고 예측하는 친구들 그런데 중간 끝나고 지금까지 생활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왜냐면 조금만 더 하면 오르겠네 라고 아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아이들이 기말고사에 더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면 안 오르겠죠. 제자리 걸음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인에게 있는 짜투리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수행평가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 시간으로 만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고1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2는 선택 과목 했더니 인원수 줄었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원점수가 높은데 그런데 등급이 안 나오죠.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데 수행평가 비중도 많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과목은 많아지고 그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제가 되고 1등급 학생 수가 급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으로는 누가 우수한지 변별력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우리는 확인해보고 싶다. 그게 바로 글자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이에요. 그냥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 열심히 들었다, 성취도가 높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아이들을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 이수 이력 세트 정성평가라는 게 도입되죠. 정량평가라고 하면은 숫자고요. 내신을 보고요. 정성평가라는 건 이 아이의 생기부에 이 아이만을 위한 내용이 얼마나 잘 녹여져 있는가. 이게 결국엔 싸움이 돼요. 그리고 대학에서 보는 건 서류를 볼 때 세 가지 역량입니다. 그 세 가지 역량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그럼 학업 역량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다 내신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학업 역량을 본다고 했죠. 그렇죠? 학업 역량에서 보는 건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의 꿈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저 의대 갈 거예요. 선생님, 의사랑 관련된 진로로 저는 주제를 잡고 책을 선정하고 탐구할 겁니다. 너무 무겨넣기가 돼요. 서울대 의대는 그런 아이들 뽑지 않아요. 서울대 의대는 오히려 의사가 될 친구들이 생활과 윤리와 사상 이런 사탐 과목을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의료 윤리, 인간 윤리에 대한 걸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추천 과목이 그런 게 있긴 해요. 서울대 의대는 그런 과목 들은 애보다 물리 들은 애들보다 기본적으로 전공 수학 역량이 뛰어난 친구. 전공을 배우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심화 탐구를 해보고 거기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아이를 뽑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어떤 내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들었다면 수업 기반의 심화 탐구를 하고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취를 높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뽑는다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호기심, 심화 탐구. 이건 수행평가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수행평가 이후에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아이들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2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 얘기는 선택 중요하죠. 교과 선택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압도적인 세트를 관리해야 돼요. 자, 수행평가 영역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즘에 일반고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선정하고 독서 일지를 4회 작성했다. 너무 들어가면 메리트가 없죠.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세트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 서류 평가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수행평가했던 내용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 탐구를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 또는 논문 분석 등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세특을 압도적으로 만들고 수능 과목까지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올해 2027 대입에서 수능 최저를 갑자기 넣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서류만 보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뽑는다는 얘기죠. 그런 학교들은 무조건 수능 최저를 2중, 3중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고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체능 과목들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그냥 모범 답안처럼 만든 거예요. 계열별로 어느 정도 좁은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대부분 다 블로그에 올리고 이제부터 원장님께 제가 주기적으로 그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원장님이 다 공유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 태도가 바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요. 이제는 이런 거로 평가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보이시나요? 어떤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으로 어떤 설계를 했고 아니면 가설을 세웠고 거기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갖고 결과를 만들고 어떤 걸 느꼈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완벽한 세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수행평가 제출만으로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기가 끝날 때 또는 학년이 끝날 때 아이들에게 실제로 작성해 오라고 하는 분들이 작년부터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한 활동을 기반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 추가 자료 제출을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받아주기 시작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대학을 간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입시를 하는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공교육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학술제를 가던가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강연을 하던가 할 때 만드시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하는 지역 안 하는 지역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가 아직도 구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안 해줘? 그러면 우리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요구는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생기부는 선생님이 입력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정해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개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문서에는 교사의 지도가 있다면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는 아예 학기 초부터요.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기 전까지 2주 또는 3주 동안에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내. 그리고 심지어 양식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그 양식들이 대부분 논문 분석, 그걸로 독서 잡고 주제 잡고 토론 아니면 심화 탐구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금부터 목표가 지방대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 인서울 상위 16개 대학을 노려보고 싶다. 그 대학들은 교과전형,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수의 비율이 교과보다 종합이 2배 이상 뽑아요. 전국적으로는 교과전형을 많이 뽑아요. 그런데 인서울로 하면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야 내신보다 서류와 면접의 비중을 높일 수 있죠. 그래야 특목자사 아이들이 많이 뽑히겠죠. 그래서 교과전형의 합격생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일반고입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의 합격생을 보면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특목자사일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미 압도적인 서류 때문이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실제 학생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명의 학생부를 준비했고요. 2명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합격한 친구. 일반고에서 6관왕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렵거든요. 그걸 해낸 친구. 다 약간 외지에 있는 일반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내신 3.8등급이 건국대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가 뮤지컬 연출가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쪽이고요. 세 번째는 심리학 쪽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과권은 잘 안 보여줘요. 왜냐면 이과는 말 그대로 의대 가야 되는 건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이과는 그리고 취업도 잘 된다면서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문과 쪽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친구는 뮤지컬 연출가, 그런데 서울대 인문계열의 합격이에요. 서울대 인문계열의 뮤지컬 연출가가 과가 잘못 선택된 거 아니야? 아무리 계열이라 그래도. 네, 근데 이 친구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서울대 미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네, 그 미학과는 예술 쪽 또는 문학 작품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학생부 안에 뮤지컬을 관람하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도 질문이 나왔고요. 네, 그걸 완벽하게 대답하면서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문과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모든 걸 융합해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화 탐구 형태로 들어가는 게 먼저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진로를 녹일 수 있다, 그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영역 간의 융합도 매우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실제 그 학생의 얘기들을 넣은 겁니다. 보이시죠?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지만 그 안에 심화 탐구가 항상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수행평가여서가 아니었어요. 수행평가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데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이 넣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학교의 입학 결과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 애들의 서류를 모두 받아줘요. 왜냐면 서울대를 한 6년간 못 보냈던 학교거든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 탐구를 하죠. 그 역량이 높아지면, 그리고 이걸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내신보다 높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0등급이 1.6등급보다 좋은 대학 확실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전이라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통합과학도 무대 기술과 연결돼서, 과학 탐구 실험도 그쪽으로 연결돼서 진행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 구독사 문제, 여성인권 이런 것들을 계속 융합시키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 때, 그리고 그걸 본인의 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만드니까 서류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역량별로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왜 젓가락은 시옷, 숟가락은 디귿일까? 이런 궁금증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에서 중세국어적 관점까지 파고듭니다. 굉장히 심화 탐구를 잘했죠.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이죠. 진로 역량에서도 그냥 단순히 뮤지컬 연출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까지, 많은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뽑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동체 역량인데, 공동체 역량은 이 친구도 그렇고요.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 또는 의치한 약수를 합격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교대 봉사 말고 개인 봉사를 대부분 30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점수를 반영하진 않죠. 하지만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때는 너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스스로 너를 위한 인성적인 노력도 많이 했고, 점수로 나오진 않지만 그게 서류 평가 요소에 작용할 수 있죠.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아까 미디어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미디어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수학과 과학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를 하는데 방향이 좀 다르죠. 시각이 좀 다르죠. 그렇죠? 계속 그쪽 계열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라가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아무래도 OTT 시장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모두 다 넣어서 수학적인 역량까지 높여버렸다. 네, 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배우는 과목에서 섹트를 작성할 때 심화 탐구 형태로 가면서 내 진로를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 그게 대학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심화 탐구로만 녹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대학이 원하는 전공 수학 역량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까지 완성도를 좀 높였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연극 제작 실습을 68시간이나 소화한 친구. 아니 그게 미디어랑 뭐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죠. 그 안에서 모든 역할을 맡아서 했으니까.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도 데이터와 기술을 갖다가 쓰면서 본인의 그 역량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대에서 원하는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평가하는 역량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가 반영되는 비율이 학교마다 모두 달라요. 어느 학교는 학업 역량을 40%, 진로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30%. 다 다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계열 적합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이 있는데 두 그 평가 기준이 비율이 다릅니다. 같은 학교여라도 무슨 무슨 전형으로 내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잘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심리학과에 합격했던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수학적인 무기를 장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본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했다. 문화, 국어, 영국자 각각의 단어들, 문장들을 보면 연계 심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가 모두 다르게 쓰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기초, 응용, 심화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본인의 흥미에 의해서 주제를 잡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면서 하면 당연히 만점은 나오고요. 나중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매끄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 원투에서도 당연히 수학적인 영역이 높게 내신도 좋은데 탐구까지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반고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습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죄심리학, 관계심리학, 국가심리정책까지 뭔가가 연계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심화 탐구 형태인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화 탐구하는 방향이 내 진로와 연관이 돼?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말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잘 잡았었고 심화 탐구를 할 때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게 환산이 됐고 내신 대비할 때 고2, 고3 때 그래도 계속 1.0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공부 시간을 환산을 했다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이 정도로 진로 영향도 똑같이 그리고 공동체 영향도 마찬가지고 보이시죠? 2년 연속 아프리카 아동여행에 후원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딜 가서 할 수 없다면 꾸준히 뭔가를 계속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세 학생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리더를 했더라라는 게 또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 리더, 동아리 부장 또는 학급 회장, 전교 학생회 그것도 안 된다면 체육대회 때 응원단장이었던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본인의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서류 관리가 안 되면 그리고 수능 준비가 안 되면 이 친구는 1.4등급이었는데 수능을 안 봐도 된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고 어디서 컨설팅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컨설팅 했던 분이 넌 수능 안 해도 2개 이상 무조건 합격 이라고 학교와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면접 드릴 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교과 전공으로 건국대를 썼고요. 건대는 교과 70에 서류 30을 넣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나머지 5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건국대로 떨어진 거죠. 1.4등급이 건대를 왜 떨어졌느냐? 서류가 개판입니다. 떨어지고 나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서류가 그렇게 개판이에요? 저는 면접 대비할 때 얘기해줬거든요. 너 이거 붙으면 내 손에 잠을 치지. 미안해. 바꿔. 안 바꾸더라고요. 자존심이 있대요. 그래서 재수에서 어디 갔는지 아세요? 재수에서 교과로 가면 수능 최저 맞추면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추천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으러 마지막 날 갔어요. 이미 모든 아이들 추천서가 끝났겠죠. 네. 그래서 재수해서요 이날에 갔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면접은 완벽했지만 여기도 서류평가가 완전히 개판. 면접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수학과학 세트는 좋아서. 네. 그리고 면접 잘 보고 네. 최종 탈락. 예비 18번 맞고. 그런데 그 친구의 진로 활동을 보면 왜 떨어졌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교사를 꿈꾸며 자신의 관심 분야 도서인 교사가 되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누가 봐도 교육, 사범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위에 원래 본인의 희망 분야를 적히거든요. 데이빗은 그게 블라인드처럼 아무도 이 친구가 무슨 과를 가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서류평가가 왜 꽝이냐? 전자전기공학부를 썼어요. 수학, 과학 쪽에서만 뭔가 드러난 거죠. 나머지는 개판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긴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시죠. 그래서 일반고 여학생 2.77등급, 지역은 경기도 양주입니다. 의정부. 거기도 학교가 완전 좀 안 좋아요. 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해줬던 친구고 아까 그 학생의 자율활동만 완전 다르게 하고 있죠. 탐구 보고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로 활동을 보면 갑자기 본인의 진로가 나오고 책을 선정하고 또 관련된 책을 읽고 문헌 읽고 발표하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앙대까지 가긴 좀 힘들어요. 네, 중앙대를 합격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고3 때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앙대에 떳떳하게 추천하고 못했어요. 대단한 친구죠. 세특마저도 완벽했기 때문이죠. 1.4등급이 2.7등급한테 진 거죠. 이 사례는 일반고 사례입니다. 와보고가 왜 3등급 때 아이가 연고대를 갈 수 있느냐? 당연히 여기는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와보고니까 가능한 겁니다. 농어촌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고대 못 보내는 학교 많아요. 왜냐면 와보고는 급으로 따지면 웬만한 목동, 중계동, 대치동에 있는 학교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서고요? 덕서고도 가능해요. 와보고보단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지역에 일반고 수준으로 봤을 때는 덕서고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좋은 학교죠.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생기부를 잘 채워 넣는다, 내신에 올인한다, 수능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다. 이 세 가지만 잘 갖추고 있으면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웬만한 인서울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2.7 일반고 대부분 2.7이면 국숭세 9점이라는 카드거든요. 종합에서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 합격해요? 인하대전국대 합격하죠. 왜냐하면 서류가 완벽해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까 합격한 친구고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건 충청도의 3.27등급. 말도 안 되죠. 충청도 그냥 일반고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를 합격하느냐? 인하대 세종대에 합격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역전을 하려면 내신으로 안 되니까 서류와 면접으로 뒤집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서류를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죠. 지금 덕소고 다니는 친구도 제가 직접 관리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완료하고 공부로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목표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난이도 그 친구 1.5. 서울대 수의학과 서류 탈락. 선생님 안 썼다면서요? 아니요, 안 쓴 게 아니고요. 직윤 전형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일반 전형을 썼어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대신에 1단계 서류, 2단계가 재시험 면접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서울대 일반 전형은 대부분 특목자세들이에요. 합격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넌 수능 최저 힘드니까 일반 전형을 쓰라고 했대요. 저는 너 안 돼, 100% 떨어져. 근데 그냥 썼대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서류 탈락. 말도 안 되죠. 건국대만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고 3.36 등급도 보이시나요? 국민대, 인천대 합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기록부라는 게 이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의 학습 태도만으로 녹여져 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정말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이 녹아진다. 그리고 자율자치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학교에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활동 이외에
본인만의 것들이 녹아들기 시작을 하면 그게 결국엔 경쟁력이 될 거고 대신해서 불리한 걸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그냥 세트 잘 써진 사례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잘 들으시는데요? 타이밍 맞추네요. 근데 이게 또 화면 모으기를 해놔서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런 거 할 줄 모르고요.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금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 과정을 잘 따라가야 나중에 후속 활동 그리고 학년에 올라가서 다른 과목과 융합시키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료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재료가 없는 학생은 수업 열심히 듣죠. 관찰 가능한 산출물이 없어요. 그냥 수행평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연계탐구 산출물 제공하면 역량이 증명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어에 대한 학교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단계별 탐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평가에 녹여서 한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면 수행평가는 만점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한테 준 자료는 나중에 세트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왜 세트를 써오라고 하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어떤 부담이 커진 줄 아세요? 여기 고2 학생 학부모님 계신가요?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고2는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면 작년에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자체가 2번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고2 아이들이 고1 때 세특을 학기별 500자를 써야 됩니다. 1학기 세특 공통국어 1 500자, 공통수학 1 500자, 그리고 그 작성을 8월 말까지 해야 되고 마감도 8월 말까지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왔던 학생부 기재 요령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커지죠.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목의 개수가 최소 2개, 많으면 3개, 4개까지도 가요. 과목이 많아지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엄청나죠. 한 학기 커리큘럼 짜야 되고요, 평가 계획 짜야 되고요, 수행평가 내야 되고요, 일일이 다 봐야 되고요, 세특 작성해야 되고요. 거의 죽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작성 못합니다. 계속 교육청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발표가 한 번 됐습니다. 뭐가 발표됐느냐? 그래, 작성은 8월 말까지 해. 하지만 마감은 내년 2월까지로 바꿔줄게. 이게 첫 번째 바뀐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작성이 미비하죠. 그래서 2학기 넘어갈 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 2학기 합쳐서 과목별 500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갑자기 선생님 500, 500이 또 왜 줄었어요? 저희 피해가요. 아니야, 지금 고2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냥 고3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죠. 갑자기 진로활동 700자였던 거 5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요기는 500자였던 거 300자로 바꾼대요. 네. 애들은 선생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글자 수랑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2는 작년 생기부를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2학년 방향을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생부를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내년에 3학년 때 열심히 한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거예요. 고교학점제 때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또 다른 국어 보이시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죠. 그러면 세특이 달라지죠. 수학 볼까요? 영어 볼까요? 영어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테드 강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찾아볼 수 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탄소 중립까지 연결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든다. 너무 좋죠. 인포그래픽이요?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AI를 넣어버리고 만들어줍니다. 자료만 단지 월 금액이 들어갈 뿐이죠. 쓰세요. 저는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똑같은 자료를 넣어버리면 6명의 인포그래픽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별화된 걸로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기후변화 관련 세대 강연 핵심 내용을 도식화하고 자신만의 어휘로 영어 요령을 작성했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나만의 세부 능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학 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한계와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로드맵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수학이 사실 진로랑 연결짓기 가장 힘든 방법입니다. 왜냐면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내용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대부분 미적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도 할 수 있죠. 왜냐면 미적분 자체가 함수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함수에서 심화 탐구를 하면 미분 내용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사고랑 과거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사회요? 당연하죠. 통합사회 보일 때 제일 많이 하는 수행이 뭔지 아세요? 행복론에 대한 거 수행평가하고요. 통합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거 시키고요. 갑자기 기후 찾아가지고 뭐 한대기후, 온대기후 찾아서 분석하는 거 시키고요. 모든 지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만의 버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에서도 똑같죠. 구름 발생 실험. 학교에서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심화된 탐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발점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에 의해, 궁금증에 의해 뭔가를 해봤다. 그 해본 게 결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탐구를 했고 만들어냈다. 그 안에서 모둠을 이뤘고 내가 거기서 리더 역할을 했다까지 들어가면 이 친구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영리하게 만들지 못하면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고3 때 후회합니다. 내신은 학원 믿고 보내시면 돼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등급 안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답답하죠. 왜냐면 제가 강의를 20년 같이 해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수능은 똑같아요. 내신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수능 체제를 넣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을 넣어봤고요. 이분은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조금 더 이쁘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어떤 과정으로 어떤 세트를 만드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실제로 지금 수업을 해준 친구들, 관리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힐 것이다까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함부로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어지만 나는 SF 소설 가지고 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 소외라는 탐구를 할 것이다. 실제로 아이가 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인간 소외라는 키워드가 생각나요. 그래 그럼 이렇게 잡아봐. 그럼 아이만의 주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인포그래픽 만들거나 아니면 카드뉴스 만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AI는 거기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나만의 자료를 가공해서 만든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AI는 이제는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AI도 유료 결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악용하죠. 수행하기 전날 그냥 거기 나온 걸 그대로 내죠. 그러니까 빵점, 감점. 그러면 등급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마저 사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을 공간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핫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아예 다문화 인구가 80%가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학이라는 게 되게 뜨고 있고 그래서 마을 공간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통합사회에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가면 수혜주 문화 사태, 국제무역망 경제분석이라는 키워드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팜, 스마트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가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학과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스마트라는 말, 그린이라는 말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실험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내용을 기억하는 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통합과학을 배워 그럼 이 단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이 단원의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원별 키워드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가지고 찾아봐. 키워드로 연관지어보자.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친구가 한국사 수행을 했는데
뭐 문화 유적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꿈이 약학 쪽이에요. 네. 그럼 뭘로 해야 돼? 한국 사책에 나온 걸로만 해요. 그래 그럼 어쩔 수가 없다. 동의보감 해야겠다. 근데 진로를 꼭 녹여야 돼? 아니요 선생님 됐어. 그럼 다른 걸로 하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로를 녹이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주제를 잡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배경 지식 자체라는 게 없죠.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 키워드도 잘 못 만들죠.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릴스 아니면 인스타 가지고 DM 보는 그걸로 애들끼리 프로젝트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던져주고 탐구 보고서 써봐 그러면 키보드를 쳐야 되는데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빠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 핸드폰 말고 그럼 태블릿을 사줘야 조금 그게 덜할까요? 그러면 저는 노트북을 사줘야 합니다. 노트북 가격이나 태블릿 가격 요즘에 똑같잖아요. 네, 노트북 사주고요. 노트북으로 연습시키세요. 그럼 이 아이는 대학교 가서까지 완벽해집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보시면 평범한 학생과 최상위권 학생, 최상위권 학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세특을 전국 1등급을 만들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전국 1등급은 일반고가 아니고요. 저는 특목자사 포함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해야 본인이 좋은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요.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내신이 올라가요. 내신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뭘 하고 싶어도 자료를 어디서 찾는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예 자료 찾는 사이트들도 한 50여 개를 알려줘요. 그래서 논문 찾는 거, 그다음 통계 자료 찾는 거, 뭐 찾는 거, 의학 계열, 자연 계열, 육문 계열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라고 하고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네,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올라가도 서류의 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느끼시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후기를 작성하시면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 게 그 만다라트를 활용한 활동 내용을 찍은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요거를 마음에 좀 한번 새겨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왜 후기를 쓰셔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자료는 아직까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만든 지 한 2주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못 찍으실 거예요? 빨리 나와요. 일단 만다라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진로 그러면 8개의 키워드 8개의 키워드 내일을 찍어도 안 나오게 흐릿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8개의 키워드 이해되시나요? 99, 81개를 완성하면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특목 자사애들 있죠. 그러면 만다라트에 또 만다라트를 더해요. 걔네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고가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신보다 적어도 9등급제로 따지면 3등급 아이가 1.5등급까지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역전을 시켰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키워드만 보고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되면 안 되니까 따로 넣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떤 과목과 융합 연계가 되는지도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총 4개 영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작하고 있는 건 무전공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전공이 뭔지 아시죠? 1학년 들어갈 때 계열로 가는 거죠. 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아니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무전공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전공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과였지만 여기 합격하잖아요. 갔더니 갑자기 문과 쪽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선택해도 돼요. 그게 첫 번째 무전공. 두 번째는 계열별. 그래서 이과 따로, 문과 따로. 그래서 거기서는 갈 수 있는 과가 정해질 거예요. 그럼 무전공은
잘 생각해보면 약간 고교학점제랑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진로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랑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는 지금 선택 과목이 빈부의 격차가 생겨버렸어요. 네, 외대국어 같은 데는요, 선택 과목이 일반고기 아예 안 보여요. 다 이상한 거 깔려요. AP 깔리고요. 일반고 보시면 대부분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여기까지 깔리거든요. 거기서 더 나가면 물리학 실험이 깔려야 되고요. 고급 물리학이 깔려야 되고요. 물리 과제 연구가 깔려야 되고요. 이런 과목들이 다 깔 수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근데 일반고는 부담스럽죠. 왜냐면 아이들이 수강 안 하면 개설 못하니까. 근데 이게 특목자산은 깔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빚을 잃었어요. 그리고 5등급이 무슨 말이에요? 외국에 5등급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ABC로 해서 합천만 하잖아요. 그리고 특목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에서 제대로 된 진로를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탐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 더 줄게. 해봐. 그래서 무전공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전공으로도 준비를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전공으로 준비할 땐 꿈이 없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관심 영역이 명확해야 돼요. 3년 내내 한 우물을 파도 되고요. 학년별로 바뀌어도 돼요. 대신에 명확하게 깊이 있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문계열, 크게 계열로 나누는데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그리고 예체능 교육계열 총 6개 계열을 만다라트를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스 에듀는 그냥 아낌없이 다 뿌립니다. 대신에 그냥 오신다고 드리진 않아요. 네.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다른 설명회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교과 전형으로 학교마다 몇 명 뽑아 이런 거 싫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본인의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원장님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회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하면서 계속 정보 드릴 거고 그리고 원장님께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씩의 자료를 드리면서 부모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